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여운 토트백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손잡이와 뚜껑이 달린 가방인데요. 귀여운 매력을 뿜뿜 뽐내는 겉모습과는 달리 가방을 펼쳐보면 안쪽에는 제법 넓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실용적으로 들고 다니시기에도 정말 좋은 가방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도전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코나실이고요. 샘플에 보여드릴 색상은 320번입니다. 코나실은 면사 안쪽에 이런 식으로 통통하게 솜이 차있는 특이한 실입니다. 납작하게 눌렀을 때 약 4mm 정도의 굵기로 비슷한 굵기의 면사나 패브릭 얀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실에 맞는 바늘 호수인 4mm 7호코 바늘 준비해주시고 가위, 돗바늘, 단수링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가방 완성 후에 가방을 꾸며줄 부자재인데요. 가방 안쪽에 잠금 장치로 사용할 자석 단추, 그리고 가방 앞쪽에 장식으로 꾸며줄 단추입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에서 가방의 양쪽 옆면을 잡아줄 때 필요한 디링과 개고리도 준비해주세요. 가방 완성 후에 가방이 처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가방 안쪽에 잘라 넣어줄 가방 바닥판도 함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실은 띠지를 벗기고 고무줄을 빼서 실끝을 잡아주시고요. 제가 보통 가방의 튜토리얼 영상을 촬영할 때는 가방의 바닥부터 차근차근 떠나가는데요. 이번 가방은 손잡이부터 만들어줄게요. 이 가방의 손잡이는 실 2줄을 잡고 새우뜨기를 떠줄 겁니다. 근데 코나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심지가 들어있고 안쪽에서 실을 꺼내서 쓸 수 없는 실이기 때문에 2줄을 잡아줄 때 실 2볼을 나란히 놓고 한 가닥씩 겉에서 잡아주는 게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실 2볼을 먼저 풀어서 2가닥을 한 번에 잡아주시고 가방끈을 먼저 완성해 놓도록 할게요. 꼬리실은 가방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20-30cm 정도 남겨주시고요. 코바늘은 그대로 7호 코바늘 사용해주셔도 돼요. 조금 빡빡할 텐데 못 들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7호 코바늘 잡고 뜨겠습니다. 첫 코는 매듭으로 꽉 잡아주시고 사슬뜨기 2개, 둘, 하나. 첫 번째 사슬에 위쪽 반코에 바늘 찔러 넣고 실 끌어와서 쭉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뜨듯이 끌어와서 빼주세요. 편물을 살짝 돌려주시고요. 기울였을 때 이 윗부분에 바늘을 찔러 넣기 좋은 실이 이렇게 2가닥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가로로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실 끌고 와서 마찬가지로 쭉 늘려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뜨듯이 떠주시면 됩니다. 다시 또 편물은 살짝 돌려줄게요. 그리고 아까 넣었던 곳과 같은 위치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4가닥이 요 위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요 4가닥을 전부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V 모양 사슬 있죠? 그 밑에 가로로 이렇게 4가닥이 있어요. 요 4가닥을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전부 다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실 끌고 와서 쭉 당겨주고 짧은뜨기 뜨듯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편물을 살짝 돌려보면 여기 V 모양 사슬 밑에 가로실 4가닥 있죠? 기울여서 요 4가닥 전체 다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실 끌고 오고 짧은뜨기. 한 번 더 편물 돌려보고 요 가로실 4가닥 기울여서 전체 통과.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이 방법을 반복해서 새우뜨기 끈을 총 35cm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가방의 손잡이는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35cm가 되는 새우뜨기 가방끈을 총 2개 만들어주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5cm의 새우뜨기를 만들어 주셨다면 이 반대쪽 부분도 가방과 연결하기 위해서 여유를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빼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2줄을 만들어주세요. 자, 한쪽에 빼놓고 이제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만들어줄 거는 가방의 뚜껑 부분입니다. 자, 가방의 뚜껑 부분과 가방의 앞판, 뒷판 뜨는 방법이 동일해요. 뚜껑이 앞판, 뒷판보다 코수가 더 적을 뿐
완전히 뜨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뚜껑을 설명드리면서 이 뜨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지금 뚜껑을 함께 뜨시면서 연습 삼아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같은 방법을 코수를 조금 키우셔가지고 가방의 앞판, 뒷판에 적용시켜서 여러분이 앞판, 뒷판도 뜨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손에 실을 잡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7코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사슬뜨기를 떠주시고 기둥사슬코를 하나 세워주세요. 자, 이 규칙은 홀수입니다. 지금 뚜껑 부분을 뜰 때는 시작 코수가 7코예요. 그리고 지금 떠준 8번째 사슬은 첫 번째 단의 기둥사슬코입니다. 자, 첫 번째 단을 뜰 때는 앞쪽에 보이는 V 모양 사슬 말고 여기 뒤쪽에 보면 뽕뽕뽕 올라와 있는 코산 있죠? 이 코산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뒤에서 하나, 두 번째 요 코의 뒤쪽 코산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첫 번째 코, 마지막 코 헷갈리시는 분들은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뜰게요. 바로 옆에 있는 코산에다가도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자, 처음 시작 사슬이 7개였기 때문에 지금 짧은뜨기의 수도 7개가 돼야 합니다. 단수링 꽂아놓은 첫 번째 짧은뜨기 코부터 총 7개의 짧은뜨기를 반대쪽 끝까지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기둥사슬코 하나를 세워줍니다. 편물을 돌려주세요. 자, 두 번째 단을 뜰 때부터 무늬를 넣어가면서 떠줄 거예요.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코가 요 코죠. 지금 맨 위에 있는 V 모양은 기둥사슬 코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첫 코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주세요. 여기도 첫 코니까 단수링 표시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는 위쪽에 있는 V 모양 여기 말고 이 코 한 칸 아래 여기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쭉 빼줍니다. 일반 짧은뜨기가 아니라 겹 짧은뜨기라고 표현합니다. 실을 빼주시면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짤막하게 다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요거랑 요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떠줄 거예요. 그 옆에 코에다가는 일반 짧은뜨기,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는 겹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코에 했던 것처럼 위쪽 사슬이 아니라 한 칸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다 바늘 찔러 넣고 실을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당겨줘서 여기 뒤쪽에 있는 고리와 높이를 맞춰주세요. 너무 바짝 조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쭉 늘려서 여유 있게 늘려주시고 겹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됩니다. 그 옆에 코는 일반 짧은뜨기겠죠? 그 옆에 코는 위쪽이 아니라 한 칸 밑으로 내려가서 겹 짧은뜨기 떠주세요. 자, 그리고 단수링 꽂아놓은 코 마지막 코잖아요. 여기에다가 일반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게 무늬를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두 번째 단까지 떠준 거고요. 자, 세 번째 단과 네 번째 단에서는 양쪽에 코늘림을 해줄 거예요. 사슬뜨기를 하나 해서 코늘림을 해줘야 하는 세 번째 단을 시작해줍니다. 편물을 돌려주고요. 자,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일단 하나 넣어주세요. 자, 원래는 겹 짧은뜨기와 짧은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이 하나하나 바뀌고 편물을 뒤집을 때마다 그걸 엇갈리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 단에서 짧은뜨기로 끝냈기 때문에 겹 짧은뜨기를 넣어줘야 하는 차례인데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을 뜰 때만 조금 양쪽에서 변형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주세요. 원래는 겹 짧은뜨기를 넣어줘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코늘림 때문에 짧은뜨기를 먼저 하나 떠주고 그 다음에 겹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자, 즉 같은 라인을 타고 내려가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코에 이미 짧은뜨기 넣어줬잖아요. 여기서 코늘림 해야 하니까 요 구멍 말고 한 칸 아래로 내려가서 자, 겹 짧은뜨기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도 들어가고 겹 짧은뜨기도 들어간 셈입니다. 두 코를 넣어준 셈이죠. 그래서 양쪽에 코늘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코부터는 또 번갈아 가면서 짧은뜨기와 겹 짧은뜨기를 엇갈리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흔적을 보면 전 단에서 겹 짧은뜨기를 떠줬기 때문에 요번 단에서는 여기에다가 일반 짧은뜨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는 전 단에서 짧은뜨기를 떠줬으니까 요번 단에서는 위쪽 사슬이 아니라 한 칸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에다가 겹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됩니다. 위가 아니라 한 칸 아래 쭉 늘려주고 짧은뜨기. 그 옆에 코는 일반 짧은뜨기, 그 옆에 코 겹 짧은뜨기, 그 옆에 코 일반 짧은뜨기 뜨고요. 자, 여기 단수링 꽂아놓은 마지막 코도 중요합니다. 일단 단수링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이 규칙에 맞게 지금 짧은뜨기 했으니까 마지막 코에다가는 겹 짧은뜨기 할 차례죠. 순서에 맞게 겹 짧은뜨기를 쭉 늘려서 하나 떠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코에 코늘림 넣어줘야 하니까 단수링이 꽂혀있는 이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더 넣어줍니다. 자, 원래는 겹 짧은뜨기만 하고 끝내줘야 하지만 여기 코늘림 양쪽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더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3단이랑 4단에서는 코늘림을 넣어줘야 하는데 코늘림을 넣어주는 방법이 양쪽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더 추가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쉽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4단도 코늘림을 하면서 떠볼게요. 기둥사슬코 하나를 세워주시고 편모를 돌려주세요. 자, 밑에 있는 단수링은 빼고요. 자, 여기도 처음 시작을 짧은뜨기로 시작을 해줍니다. 양쪽에 짧은뜨기 하나씩이 더 들어가야 하니까 짧은뜨기 떠주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코의 한 칸 밑에 있는 이 구멍에다가 겹 짧은뜨기를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짧은뜨기 코에다가 단수링 체크를 하고 여기 코 말고 한 칸 밑에 있는 이 구멍 여기다 바늘 찔러 넣고 실을 쭉 늘려서 겹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럼 4단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한 코에 2개를 넣어준 셈이니까 또 코늘림을 하면서 시작을 해준 겁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코는 또다시 규칙에 맞게 짧은뜨기,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칸 아래로 내려가서 겹 짧은뜨기, 그 옆에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를 뜰 때 쭉쭉 늘려가면서 떠줘야 편물이 다 떠놓고 봤을 때 우글우글 오는 현상을 최대한 줄여줄 수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조여진 상태에서 뜨면 편물이 너무 단단하게 떠져서 완성하고 났을 때 예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늘려줄 때 쭉쭉 확실하게 늘려주세요. 자, 단수링을 꽂아놓은 마지막 코까지 떠줬습니다. 자, 여기도 전단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규칙에 맞게 겹 짧은뜨기를 일단 하나 넣고요. 원래라면 여기서 끝이지만 4단은 코늘림을 해줘야 하니까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마지막으로 짧은뜨기를 떠주면서 코늘림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 시작했던 이 사슬보다 더 많은 사슬이 위쪽에 생겼고 실제로 이렇게 양쪽으로 넓어지면서 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단까지 떴을 때의 코수를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코예요. 처음에 시작을 7코로 해줬잖아요. 그리고 3단에서 2코 늘려주고 또 4단에서 2코 늘려줬기 때문에 4코가 늘어난 상태로 처음 시작 7 더하기 4 하면 11코. 지금 11코가 위쪽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맞게 뜨신 겁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은 다 끝났고요. 이 위쪽은 그냥 이 11코를 유지하면서 왕복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5단 뜨는 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편모를 돌려줍니다. 자, 첫 번째 코에다가는 겹 짧은뜨기를 넣으면서 시작을 해줍니다. 지금 단수링이 꽂혀있는 이 구멍에 그대로 바늘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전단에서 첫 코였죠? 실을 쭉 늘려주고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 옮겨서 달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코 숨어있죠? 잘 찾아서 두 번째 코에다가 일반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는 겹 짧은뜨기, 그 옆에는 일반 짧은뜨기, 그 옆에 겹 짧은뜨기를 반복해줍니다. 여기 보라색 단수링 꽂혀있는 곳까지 이 패턴을 반복해서 떠줄게요. 마지막 코를 뜰 차례입니다. 단수링 빼고 패턴에 맞게 마지막 코는 겹 짧은뜨기로 끝내주세요. 매 단마다 첫 코에 넣어줬던 기법과 마지막 코에 넣어줬던 기법이 동일해야 합니다. 지금 5단 같은 경우에는 겹 짧은뜨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겹 짧은뜨기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단 6단은 반대로 떠줘야 되겠죠? 첫 번째 코를 일반 짧은뜨기로 시작을 해줍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코 넣을 자리가 이렇게 겹 짧은뜨기를 전 단에서 한 개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는 일반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코를 겹 짧은뜨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코는 일반 짧은뜨기겠죠? 여기 연두색 단수링까지 쭉 반복을 해줄게요. 반대쪽 부분까지 쭉 떠주고 연두색 단수링이 있는 코에다가 마지막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6단은 짧은뜨기로 시작해서 짧은뜨기로 끝났어요. 자, 이 방법을 반복해주시면 돼요. 7단 이제 뜰 건데 7단 같은 경우에는 겹 짧은뜨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도 겹 짧은뜨기로 끝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건 뚜껑이잖아요. 뚜껑은 총 20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양쪽에 코늘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수 세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은 여기 맨 밑에 깔려있는 이 단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길게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무늬, 요것만 세워주시면 안 돼요. 지금 무늬는 하나, 둘, 셋, 넷, 5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6단까지 떠준 상태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은 이렇게 겹 짧은뜨기를 넣어주지 않고 그냥 짧은뜨기만 밑에다가 깔아줬던 단이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한 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위쪽에 보이는 겹 짧은뜨기 무늬를 두 번째 단으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세워보면 아래쪽에 깔려있는 짧은뜨기 단 하나, 그리고 여기 보이는 첫 번째 겹 짧은뜨기 무늬 단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단입니다. 이렇게 한쪽 라인을 쭉 타면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일단 뚜껑을 완성해주고 올게요. 총 20단까지 뜨고 와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방의 뚜껑 부분을 20단까지 떠줬습니다. 자, 여러분이 크기를 조절해서 뜨실 때도 단수는 짝수단까지 떠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끝부분이 짧은뜨기로 시작해서 짧은뜨기로 끝나는 단이 되기 때문에 짝수단까지 떠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뚜껑 부분을 한 바퀴 짧은뜨기로 삥 둘러줄 거예요. 자, 지금 아랫부분에 살짝 울퉁불퉁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구멍도 크게 생겨있죠. 이 부분들을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주면서 예쁘게 정돈을 해줄 겁니다. 일단 여기 끝부분에 생기게 되는 꼬리실은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고 그대로 실을 뒤쪽으로 빼주세요.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줄 때는 지금 연두색 단수링이 꽂혀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줄 겁니다.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자, 요 위치는 마지막 20번째 단을 떠줄 때 첫 번째로 짧은뜨기를 넣었던 바로 그 코입니다. 자, 이 방향이 조금 헷갈리신다면 큰 구멍이 있는 쪽이 위쪽에 올라올 수 있도록 처음 시작했던 꼬리실이 왼쪽 위쪽에 올라올 수 있도록 편물을 보고 여기 연두색 단수링이 꽂혀있는 이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실을 가지고 와서 뒤쪽에 대주시고요. 뒤쪽에 잡고 있는 실을 끌고 와서 사슬뜨기를 해주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큰 구멍으로 바늘을 찔러 넣으면서 시작을 해줄게요. 그대로 실만 끌고 온 상태에서 그 옆에 코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근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조금 더 메꿔주면서 짧은뜨기를 떠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바늘을 찔러 넣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지금 커져 있는 구멍에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뜨게 되면 이 큰 구멍이 하나도 가려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늘을 찔러 넣을 때는 지금 요 바라보고 있는 쪽 말고 얘를 살짝 뒤집어 보면 여기 커다란 구멍 아래쪽에 이렇게 가로실이 한 가닥씩 있습니다. 이렇게 요 가로실을 함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자, 그냥 요렇게만 빼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바로 밑에 있는 가로실을 이렇게 함께 찔러서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자, 꼭 반드시 이런 식으로 떠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가로실 한 가닥을 함께 주워줄게요. 자, 그대로 다시 바늘 찔러 넣어주시고 사슬뜨기는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커다란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바늘을 찔러 넣을 때 뒤쪽에 있는 가로실도 같이 찔러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바늘과 실 사이에 우리 남겨놨던 꼬리실을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숨겨가면서 뜰게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코는 큰 구멍이 아니라 큰 구멍과 큰 구멍 사이에 여기 보시면 위쪽에 볼록 튀어나온 이 가로실이 한 가닥 있습니다. 여기 매 단마다 있어요. 볼록 튀어나온 가로실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큰 구멍이랑 이 볼록 튀어나온 가로실을 번갈아 가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처음 시작을 큰 구멍에 넣어줬으니까 그 옆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위쪽 가로실에다 바늘 찔러 넣고 꼬리실 대고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이제 큰 구멍 차례죠? 바늘 찔러 넣을 때 뒤쪽에서 이렇게 가로실 같이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그 옆에 볼록 튀어나온 구멍, 그 옆에 가로실까지 같이 주어서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이 큰 구멍을 채워가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끝부분까지 이 방법을 반복을 해줄 건데요. 우리 코 늘림해줬던 곳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 이쯤까지 쭉 떠줄게요. 끝에 꼬리실은 어느 정도 같이 감고 떴다면 잘라버려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 처음 시작했던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의 짧은뜨기를 떠준 상태입니다. 여기 옆면은 총 19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코를 남겨놓은 상태고요. 여기도 그냥 똑같이 보이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15번째 짧은뜨기는 커다란 구멍이었어요. 16번째에 여기 위쪽에 있는 가로실 주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17번째로 여기 조금 위쪽보단 작지만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가로실 위에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에다가 18번째. 자, 그리고 여기 벌려보면 큰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9번째로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쪽 면을 떠주시면 됩니다. 이 위쪽 면을 뜰 때는 아래쪽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사슬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코살만 주었기 때문에 이 7개의 사슬을 전부 주워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면 들어가야 하는 위치가 달라요. 옆면의 마지막 코와 아래쪽 면의 첫 번째 코가 다른 위치입니다. 이때 꼬리실을 뒤쪽에 잘 대고 같이 감고 숨겨가면서 떠줄게요. 마지막 7번째 아래쪽 짧은뜨기 넣어주고 그 다음 반대쪽 옆면으로 넘어와서 맨 아랫부분에 있는 큰 구멍에 해당하는 곳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그리고 두 번째 코는 큰 구멍에 한 번 넣었으니까 조금 헷갈리더라도 위쪽에 있는 이 반코를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뜨고 그 옆에 벌려보면 큰 구멍이에요. 여기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세 번째, 자, 그리고 여기 가로실 찾아서 네 번째, 그 옆에 큰 구멍, 다섯 번째, 그 옆에 가로실, 여섯 번째. 여기는 큰 구멍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반대쪽에서 했던 것처럼 엄청 커다란 구멍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실을 굳이 같이 감고 뜨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겹짧은뜨기랑 겹짧은뜨기 사이에 있는 이 구멍을 큰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고 번갈아 가면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쪽에 있는 가로실도 반대쪽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일 수 있는데 이 원리만 잘 이해하시고 번갈아 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이쪽 옆면에 마지막 코 바늘 찔러 넣고 여기 끝에 붙어 있는 꼬리실
이때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한 번만 짧은뜨기 같이 잡고 떠줄게요. 그래야 여기 마지막 코가 들떠 있는 걸 잘 눌러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위쪽 면으로 가야 돼요. 우리 몸통이랑 옆면을 뜰 때는 이 위쪽 면에 짧은뜨기를 떠주지 않을 건데 지금은 이게 뚜껑이기 때문에 좀 완성도 높은 마무리를 위해서 여기 위쪽에도 짧은뜨기를 둘러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잡고 뜨던 실 잡고 첫 번째 코부터 뒤쪽 꼬리실, 바늘과 실 사이에 두면서 짧은뜨기. 처음 시작했던 코까지 쭉 떠줄게요. 가장 마지막 코에다가도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첫 번째로 넣어줬던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실을 쭉 늘려서 자, 이 부분은 우리 가방과 나중에 몸통 부분 연결할 때 이 부분 실을 사용해서 연결해줘야 하기 때문에 제법 많은 실을 남겨놓고 여유 있게 빼놔주시고 잘라줄게요. 그리고 그대로 뒤쪽으로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꼬리실도 잘라서 정리해줄게요. 여기 시작 부분 꼬리실도 잘라서 정리. 자, 이제 이 뚜껑 부분 편물에는 길게 남겨져 있는 꼬리실 한 가닥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마무리를 해놓고 이제 가방의 앞판과 뒷판 그리고 가방 옆면을 쭉 떠주시면 됩니다. 뜨는 방법은 이거하고 동일해요. 앞판, 뒷판 뜨는 거는 이거랑 완전 동일하고요. 옆면에는 아래쪽 3, 4단에 코늘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생략하고 더 쉽게 이 평평한 부분만 반복해서 쭉 떠주시면 됩니다. 그 코스와 단수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가방의 앞판과 뒷판입니다. 자, 앞판과 뒷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형태로 같은 편물 2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앞판, 뒷판의 처음 시작 코수는 23코입니다. 자, 그리고 단수는 28단이에요. 자, 단 셀 때 여기 아래쪽에 숨어있는 단 한 단 세워주고 둘 세줘야 된다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조절하시더라도 짝수단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마지막 단의 첫 시작 코와 마지막 끝 코가 짧은뜨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앞판, 뒷판, 시작 코수는 23코, 단수는 28단까지 2장 떠주고 와주시면 됩니다. 이 앞판과 뒷판은 뚜껑 뜨는 방법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했죠.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만 뜨고 두 번째 단에 패턴 넣어주고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에 코늘림 해주고 다섯 번째 단부터 28번째 단까지는 그대로 쭉 진행해주는 방법이 뚜껑 뜨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영상을 앞부분으로 돌리고 참고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떠주고 와야 하는 건 가방의 옆면인데요. 옆면의 시작 코수는 자, 근데 옆면은 처음에 코늘림이 없어요. 그래서 쭉 일자로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옆면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코늘림만 없을 뿐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로 쭉 떠주고요. 바로 두 번째 단부터 얘는 총 78단까지 떠줄 건데요. 78단까지 양쪽 코늘림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늘림을 해줬던 걸 해주지 않는 건 아주 쉬운 응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옆면의 시작 코수는 11코고요. 단수는 78단까지 쭉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방의 몸통을 이루는 앞판, 뒷판, 그리고 몸통 부분을 모두 떠서 가지고 와주셨다는 전제 하에 이 앞판, 뒷판 몸통도 뚜껑에서 해줬던 것처럼 테두리를 짧은뜨기로 둘러주고요. 그 다음에 가방의 형태를 잡아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방의 앞판, 뒷판이 동일하기 때문에 앞판 먼저 해볼게요. 뚜껑을 한 바퀴 둘러줬었을 때랑 달라지는 점은 처음 시작하는 곳은 똑같은데요. 끝나는 지점이 여기로 한 바퀴를 돌아와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위쪽은 남겨두고 여기 반대쪽 옆면의 끝부분까지만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윗부분은 이제 가방의 형태를 잡고 짧은뜨기로 또 한 바퀴를 둘러줄 때 그때 둘러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윗부분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U자의 형태의 앞판을
여기까지 짧은뜨기로 둘러주시면 됩니다. 자, 편물을 바라보는 방향은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커다란 구멍이 있는 쪽이 위쪽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꼬리실이 왼쪽 위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편물을 바라봐 주시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늘을 찔러 넣을 때는 가장 윗단의 끝코, 여기다 바늘을 찔러 넣고 새 실을 가지고 와서 실을 끌고 와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슬뜨기를 뜨지 않고 그대로 아래쪽 커다란 구멍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자, 실만 끌고 온 상태 그대로 아래쪽 커다란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뒤쪽에 있는 가로실까지 같이 찔러서 여기 꼬리실은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그 옆에 있는 코는 위쪽에 튀어나온 가로실, 그 옆에는 커다란 구멍, 뒤쪽 가로실 통과해서. 자, 요거는 아까 뚜껑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여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 부분 설명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일단 이쪽 부분 근처까지 뜨고 와주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처음에 짧은뜨기 넣어줬었던 큰 구멍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3개의 짧은뜨기를 쭉 떠준 상태고요. 자, 여기는 총 27개의 짧은뜨기가 옆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3 떠줬고 23을 커다란 구멍에 넣어줬거든요. 24은 이 위쪽에 있는 가로실, 25이 커다란 구멍입니다. 그리고 26이 위쪽에 있는 가로실, 27, 마지막 옆면의 코가 여기 끝에 있는 큰 구멍이에요. 뚜껑 뜰 때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 평평한 부분, 여기 위를 바라보면 코가 하나씩 있을 건데요. 이 코 하나씩 주워가면서 아래쪽 부분도 쭉 떠줄게요. 처음 시작 코수가 23코였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코는 23코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 시작이 23코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코늘림 4코 된 거 플러스 돼서 마지막 끝에 있는 코수는 27코가 되면 맞게 뜨신 겁니다. 여기 이 부분 23코를 채워주고 여기에서 다시 영상 재생시켜주세요. 여기 이 코가 23번째 마지막 짧은뜨기 넣어야 하는 코고요. 그리고 반대편 옆면으로 넘어가서 여기도 여기 처음 끝에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27코를 짧은뜨기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들어가 있는 구멍 바로 밑에 있는 이 구멍이 옆면의 첫 번째 코겠죠? 자,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는 코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코는 여기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가로실이에요. 이 가로실 잘 찾아서 짧은뜨기. 그리고 그 옆 코는 위쪽에 튀어나오지 않고 아래쪽에 숨어있죠. 지금 반대쪽처럼 구멍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겹 짧은뜨기 아래쪽 이 구멍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위로 올라가서는 겹 짧은뜨기와 겹 짧은뜨기 사이 구멍. 자, 여기까지는 아직 코늘린 부분이라 조금 헷갈려요. 여기 이 구멍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위쪽에 튀어나온 가로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부터는 보기가 편합니다. 겹짧은뜨기, 겹짧은뜨기 사이에 있는 이 구멍, 그리고 그 위는 가로실, 여기 큰 구멍, 가로실,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마지막 옆면 27번째 짧은뜨기, 이 구멍에다 바늘 찔러 넣고 이 마지막 코 뜰 때 지금 여기 위쪽에 코 들리잖아요. 이거 살짝 잡아주기 위해서 이 꼬리실, 바늘과 실 사이로 살짝 내려주고 같이 잡고 마지막 코 이렇게 떠줄게요. 이렇게 떠놓으시고 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가방의 앞판 여기 시작 부분부터 여기 위쪽은 남겨두고 이 부분까지 짧은뜨기로 둘러줬어요. 자, 지금 옆면 코수 27코, 그리고 여기 반대쪽도 27코, 아래쪽에 23코이기 때문에 총 77코가 떠져야 됩니다. 여기 처음 시작했던 이 코부터 코수를 정확하게 세주셔야 돼요. 자,
자, 쭉 코스 세워서 77코를 맞게 뜨셨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렇게 앞판 편물을 둘러준 거랑 같은 방법으로 뒷판에 해당되는 편물도 똑같은 방법으로 77코를 여기 큰 구멍 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 반대쪽 여기까지 77코를 쭉 둘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면도 구멍을 메꿔줘야 되겠죠? 자, 커다란 구멍이 위쪽으로 갈 수 있도록 꼬리실이 왼쪽 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편물을 바라봐 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위쪽에 첫 번째 코 반을 찔러 넣고 새 실을 가지고 와서 뒤쪽에 대고 실만 끌어온 상태에서 첫 번째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로실을 찔러 넣고 꼬리실을 같이 감으면서 시작을 해줍니다. 두르는 방법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여기 이 코너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짧은뜨기 뜨고 여기에서 양쪽 코너 부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뜨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옆면의 한쪽 부분도 처음 시작했던 곳부터 여기 끝부분까지 떠줬습니다. 이 옆면은 총 78단까지 우리가 단을 올려줬었잖아요. 그래서 옆면에 이렇게 짧은뜨기 들어가야 하는 수는 77코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던 대로 큰 구멍 하나, 위쪽에 가로실 하나 번갈아 가면서 떠주고 가장 마지막 코는 큰 구멍입니다. 큰 구멍에다가 이렇게 가로실까지 같이 주어서 짧은뜨기를 해주고 그러면 지금 코수를 세어봤을 때 77코가 나올 거예요. 그럼 맞게 뜨신 거고요. 여기 아래쪽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첫 번째 코부터 하나, 총 11개겠죠? 둘, 셋. 한 코에 하나씩 11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11개를 떠주고 반대쪽 옆면으로 넘어가서 또 77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돼요. 처음 시작하는 코는 지금 여기가 마지막 코 넣은 곳이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에 겹 짧은뜨기가 있고 이 끝에 있는 구멍 여기에 넣어서 짧은뜨기 뜨고 그 옆에는 위쪽에 가로실 그 옆에는 겹짧은뜨기와 겹짧은뜨기 사이에 있는 이 구멍 자, 이런 식으로 자,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옆면도 여기 이 부분까지 가장 윗단은 짧은뜨기를 뜨지 않고 처음 시작했던 부분부터 여기 반대쪽 옆면의 끝부분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한쪽 옆면 77코, 이쪽도 77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11코가 더해져서 이 옆면의 짧은뜨기 테두리 수는 총 165코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가방의 앞판, 뒷판, 옆면을 테두리 모두 둘러주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 면은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둘러준 이 짧은뜨기 이 부분을 보면 되는데요. 짧은뜨기를 해줬던 이 부분에서 사슬이 이렇게 납작하게 사슬머리가 정면에서 보이는 쪽이 이 편물의 겉면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집어 보면 사슬이 보이지 않는 뒤쪽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안쪽 면에 해당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앞판과 옆면을 꿰매주고 편물을 전체적으로 뒤집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쁜 모양이 겉으로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옆면과 앞판을 꿰매줄 때 이 편물의 안쪽을 바라보면서 꿰매줘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겉면이 예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일단 한쪽 앞판을 가지고 오고 옆면을 가지고 와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옆면의 편물을 앞판 위쪽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겉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양쪽 모두 가방의 안쪽 면이어야 합니다. 편물의 안쪽 면을 겉에 두고 잡고 꿰매주셨을 경우에 얘를 다 꿰매주고 뒤집었을 때 예쁜 사슬 모양이 겉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예쁜 사슬 모양은 안쪽에서 맞닿게 이렇게 덮어주시고 지금 보이는 겉부분에서는 앞판에서도 안쪽, 옆면에서도 안쪽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이 부분을 짧은뜨기로 또 연결을 해볼게요. 이 짧은뜨기를 했던 사슬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을 건데요.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슬머리 전체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쪽에 위치시켜준 옆면에서는 아래쪽 반코를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시켜준 편물의 앞면,
옆면에서는 여기 뒤쪽 반코를 주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사슬머리 전체가 아니고 옆면에서는 아래쪽 반코, 그리고 뒤에 있는 앞쪽 면에서는 뒤쪽 반코를 이렇게 주어주시면 돼요. 자, 첫 코를 찾아서 해볼게요. 일단 실을 가지고 손에 잡고 뒤쪽에 대주시고요. 지금 옆면의 첫 번째 코 먼저 찾아주세요. 이 첫 번째 코에 앞쪽 반코를 이렇게 한 가닥만 주어줍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편물에서도 첫 코를 찾아주시고 이 첫 번째 사슬에 뒤쪽 반코만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고 실을 뒤쪽에 대주고 끌고 와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 뒤쪽에 생기는 꼬리실 3가닥은 모두 다 잡고 뜰게요. 지금 앞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꼬리실은 조금 이따 뒤로 보내주고 지금 자연스럽게 뒤로 올 수 있는 이 2가닥만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같이 잡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꼬리실들을 살짝살짝 당겨서 잘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밑으로 한 칸 내려가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쪽에 있는 편물은 아래쪽 반코, 그리고 뒤쪽에 있는 편물은 뒤쪽 반코만 이렇게 주어줍니다. 꼬리실은 바늘과 실 사이에 위치시켜주고 짧은뜨기. 자, 또다시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서 같은 부분을 잡아줄게요. 이때부터는 앞쪽에 있는 꼬리실도 뒤로 보내서 같이 잡고 숨겨주면서 떠주겠습니다. 앞쪽 편물에서는 앞쪽 반코, 뒤쪽 편물에서는 뒤쪽 반코를 잘 주워주시고 뒤쪽에 꼬리실 잘 잡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한 코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뜨고 앞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예쁘게 맞닿게 떠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같은 형태가 나와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가로실이 생겨 있고 우리가 남겨놨던 반코들이 이렇게 예쁘게 라인을 타고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옆선을 꿰매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반대쪽 이 부분 끝까지 77코였고요. 이 옆면도 이 옆선 부분이 이 끝에서부터 여기 반대쪽 끝부분까지가 77코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스를 맞게 떠주셨다면 완벽하게 이 끝부분에서 코를 모두 사용하면서 맞닿게 꿰매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쪽 면을 먼저 꿰매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부분도 앞쪽 반코, 뒤쪽에서는 뒤쪽 반코를 주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실쭉 늘려서 잘라줄게요. 그대로 빼주시고요. 자,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 그대로 뒤쪽 면도 연결해주겠습니다. 이미 연결한 쪽은 이 상태 그대로 놔둘 거기 때문에 뒤쪽 면의 방향을 잘 보고 가지고 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꼬리실이 달려있는 쪽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편물의 안쪽 면이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 예쁜 모양이 나와야 해요. 자, 안쪽을 바라보고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자연스럽게 안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이렇게 첫 코를 찾아서 바늘 찔러 넣어주시고 여기도 첫 코 찾아서 바늘 찔러 넣고 새 실을 가지고 와주시고 실을 끌고 와서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같은 위치를 한 번 더 찔러 넣고 실 뒤쪽에 잡고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한 칸씩 밑으로 내려와서 그 밑에 있는 코도 앞에 있는 편물은 앞쪽 반코, 뒤에 있는 편물은 뒤쪽 반코를 주어서 뒤쪽 꼬리실 감고 뜨면서 짧은뜨기. 뒤쪽으로 얘도 보내놓고 한 칸 밑으로 내려와서 앞쪽 반코, 뒤에서는 뒤쪽 반코 같이 잡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끝부분까지 한 코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대쪽 부분도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실을 잘라줄게요. 그대로 쭉 빼주시고요. 이 편물 자체를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던 쪽은 안쪽 면이었으니까 이렇게 예쁜 겉면이 나올 수 있도록 편물을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주고 모양을 잘 잡아주세요.
연결해줬었던 부분을 손으로 꾹꾹 눌러서 모양 잡아주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지금 화면이 꽉 차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윗부분을 한 바퀴 짧은뜨기로 둘러주고 빼뜨기 작업도 해줄게요. 옆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줄 거예요. 옆면 아무 곳에서나 시작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바늘 찔러 넣고 새실을 뒤쪽에다가 잡고 실 끌고 와서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 넣으면서 시작을 해줍니다. 그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그 옆에 코도 짧은뜨기. 위쪽에 있는 꼬리실은 다 감고 뜨면서 떠줄게요. 자, 이렇게 같이 꿰매줬던 부분인데요. 옆면에 짧은뜨기 하나씩 다 넣어주고 여기 이 부분, 여기 떠줄 때는 지금 이 라인 안쪽에서 한 코 넣어주고 그리고 이 반대쪽 라인 여기에서도 한 코 넣어줍니다. 이렇게 라인 두 줄이 있는데 이쪽에서 한 번 넣어주고 이쪽에서도 한 번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앞쪽면으로 와서 짧은뜨기를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여기 지금 무늬를 쭉 이어서 떠줄 수가 있어요. 우리 패턴 떴던 거 기억나시죠? 겹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반복해줬었잖아요. 그 작업을 여기에서는 쭉 이어서 떠줄 겁니다. 자, 이 부분의 사이가 조금 넓어 보여도 그대로 무늬 시작하는 코부터 이 위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첫 번째 코잖아요. 이 첫 번째 코에다가 겹 짧은뜨기를 넣으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가 좀 넓어 보여도 괜찮아요. 한 코 더 찔러 넣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 옆에는 밑에서 겹 짧은뜨기를 해줬던 단이니까 일반 짧은뜨기를 뜨면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 옆에다가는 겹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넘어왔죠? 여기는 패턴을 반복해서 떠주시고 여기 코너 부분에서 한 번 더 영상 재생시켜주세요. 여기 반대쪽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을 겹 짧은뜨기로 해줬으니까 끝부분에도 겹 짧은뜨기를 넣으면서 끝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라인이 있는 쪽, 우리가 같이 잡고 꿰매줬던 부분 안쪽에서 왼쪽 라인에 붙어서 한 번,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 붙어서 한 번 떠주시고 그리고 옆면으로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좀 사이가 넓어 보여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코만 잘 찾아주시고 그대로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옆면을 뜰 때는 무늬 이어서 뜨지 않고 그냥 짧은뜨기 떠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넘어와 주시면 돼요.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넣어주시고 라인 안쪽에서 왼쪽에 붙어서 한 번, 오른쪽에 붙어서 한 번. 여기랑 여기 사이가 조금 멀어 보여도 위쪽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코 넣을 자리에 겹 짧은뜨기 넣어가면서 앞쪽 무늬 시작해줍니다. 그 옆에 일반 짧은뜨기. 그 옆은 겹 짧은뜨기 넣어가면서 무늬 쭉 이어주시고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돌아와서 여기 끝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쭉 뜨고 올게요. 자, 한 바퀴를 돌아왔고요. 가장 마지막 단은 빼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부터 빼뜨기 해주시고 첫 코 빼뜨기는 표시, 그 옆에 있는 코도 빼뜨기. 계속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하면서 한 바퀴를 떠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해주시고 실 잘라주세요. 그대로 뒤쪽으로 빼주시고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자,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떠줬었던 코에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 꼬리실은 안쪽에다가 잘 숨겨줄게요. 이제 완성된 가방의 형태에 맞게 가방 바닥을 잘라주시면 돼요.
이 넓이는 조절하지 마시고 바닥과 거의 딱 맞기 때문에 이 길이만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공되는 플라스틱 가방 바닥을 가방 바닥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투리 실을 사용해서 이 모서리 부분과 중앙 부분을 꿰매주시면 고정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옆면 부분 가운데에다가 한쪽에는 디링, 한쪽에는 개고리를 달아볼게요. 디링과 개고리를 달아줄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한쪽에다가는 디링을 달아줄 거고요. 가운데 부분 디링이 달아질 위치에 약 2코 정도 새 실을 가지고 와서 실을 끌고 오고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도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쭉 늘려주시고 디링을 연결할 길이만큼 남겨두고 잘라주세요. 그대로 빼주시고, 자, 그러면 옆면의 가운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살짝 튀어나오게 됐죠? 이 상태에서 돗바늘에 길게 남겨놨던 꼬리실을 끼우고 디링을 가지고 옵니다. 이 위쪽에다가 디링을 살짝 대주시고요. 디링을 함께 통과하면서 밖으로 빼주시고 디링 밖에서 안으로 넣어줍니다. 자, 다시 디링을 통과하면서 빼주시고 디링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세요. 자, 다시 여러 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한번 통과했던 위치도 상관없으니까 여러 번 튼튼하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링을 튼튼하게 연결해 주시고 뒤쪽에 남게 되는 두 가닥의 실은 매듭을 지어주고 숨겨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에다가는 개고리를 달아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개고리를 가지고 와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개고리를 달아줄 위치 2코를 주어서 짧은뜨기를 한 단 떠줄게요. 실 끌고 와서 사슬 하나, 같은 코에 짧은뜨기, 그 옆에 코에다가도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그리고 실을 쭉 당겨서 개고리와 연결할 만큼의 실을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그대로 쭉 빼주시고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개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 위쪽에 대줍니다. 반대쪽 해줬었던 거랑 똑같아요. 개고리를 통과하면서 밖으로 나와주시고 그다음에 밖에서는 개고리 밖으로 넣어주세요. 자, 한 번 더 안으로 통과, 밖에서는 겉으로 넣어줍니다. 안으로 통과, 밖에서는 겉에서. 여기도 굉장히 여러 번 통과하면서 튼튼하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안쪽에서 만나게 되는 두 가닥의 꼬리실은 2번 매듭 지어주시고 잘 숨겨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연결해준 개고리와 디링을 끼워주고 가방을 접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면 지금은 화면이 꽉 차서 다 담겨지지는 않는데 아래쪽 부분은 봉긋하게 꽉 채워져 있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가방이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리 만들어준 가방 끈과 가방 뚜껑을 가방에 달아볼게요. 자, 우선 뚜껑을 먼저 가지고 와서 달아줄게요. 우리가 뚜껑을 끝내 놓고 길게 꼬리실을 남겨놨기 때문에 남겨놨던 꼬리실에 그대로 돗바늘을 끼워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가방의 앞쪽, 뒤쪽을 잘 설정을 해주시고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이 개고리가 오른쪽에 달려 있을 때 조금 더 편해요. 뚜껑 부분도 이렇게 사슬 모양이 겉에서 예쁘게 보이는 쪽이 겉면이기 때문에 안쪽과 겉면을 잘 구분하셔서 이 위쪽에 예쁘게 위치시켜주세요. 가방의 뚜껑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한 1, 2cm 정도 여유를 두고 함께 튼튼하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가방이 앞에서 봤을 때 적당한 위치를 여러분이 잘 잡아주시고 뒷면에서 함께 잡고 꿰매줄게요. 이 뒤쪽 편물과 겹치는 이 뚜껑 부분을 전부 다 통과시켜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빼주시고
다시 또 밀어 넣어주시고, 이렇게 나올 때는 이 가방 부분에서 나오고 들어갈 때는 뚜껑 부분에서 들어가게. 자, 여러분만의 규칙을 가지고 예쁘고 튼튼하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꿰매줄 때는 이 끝부분만 꿰매지 마시고 여기 살짝 옆면도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잘 꿰매주시면 됩니다. 뚜껑과 몸통 부분을 연결해주고 올게요. 저는 이쪽 부분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여기 이 부분까지 쭉 꿰매주고 다시 이쪽까지 이렇게 꿰매서 와줬습니다. 뚜껑을 튼튼하게 달아주고 꼬리실은 잘 숨겨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바로 뚜껑에다가 단추를 달아볼게요. 뒤에서 앞으로 단추를 달아줄 위치에 실을 빼주시고 단추를 통과시켜주세요. 혹시 저처럼 돗바늘이 너무 굵어서 단추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으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때 팁을 드리자면 끝부분의 실을 뾰족하게 다듬어서 손으로 넣어주시면 더 잘 넣을 수 있어요. 바늘에 다시 끼워서 방금 우리가 빼줬었던 그 구멍 말고 비슷한 위치에 다른 구멍으로 넣어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구멍으로 넣어서 실을 다시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앞쪽에서 단추는 잘 달렸죠? 안쪽에서 만나게 되는 두 가닥은 두 번 꽉 매듭 지어줍니다. 그리고 두 가닥의 꼬리실은 안쪽에다가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추를 깔끔하게 달아주고 이 안쪽에는 자석 단추를 부착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거의 단추가 달려있는 부분 바로 뒤쪽에다가 자석 단추를 이렇게 떼어서 겉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큰 동그라미와 홈이 있는 쪽이 맞닿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힘을 딱 받아서 얘가 붙습니다. 자, 여기 뒤쪽에다가 얇은 바느질용 실과 바늘을 사용해서 한쪽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덮었을 때 예쁘게 꼭 맞는 위치에다가 몸통 부분에 반대쪽을 또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자석 단추를 다는 방법은 이대 귀퉁이를 얇은 실과 바느질용 바늘을 사용해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까지 담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손잡이를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방 뚜껑이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공간이 빼꼼 튀어나오죠. 양쪽 모두. 이 공간에다가 이렇게 손잡이를 밀어 넣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손잡이 두 줄을 만들어줬죠. 앞쪽 면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뒤쪽에다가도 한 줄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은 두 가닥이 남아있는데 한 가닥만 사용해서 달아주셔도 충분해요. 한쪽에다가만 돗바늘을 끼워주시고 자, 이때는 진짜 손으로 모양을 잘 잡아가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쪽부터 밀어 넣고 안쪽을 바라보면서 바늘을 밖으로 빼주고 가방 끈의 길이는 굉장히 여유있게 떠준 거기 때문에 안쪽으로 한 2cm 정도를 밀어 넣어서 같이 꿰매주셔서 튼튼하게 달아주세요. 겉에서 봤을 때 티가 많이 나지 않도록 살짝살짝 움직여서 바늘을 안으로 넣어주시고 또 안에서 밖으로 바늘을 빼줄 때는 우리가 떠준 새우뜨기 가방끈을 통과하면서 밖으로 빼줍니다. 겉에서는 티가 많이 나지 않도록 살짝 넣어주시고 또 끈과 같이 통과해서 밖으로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쪽에다가 가방끈을 튼튼하게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 남겨놨던 한 가닥 안쪽에 잘 숨겨주시고 또 잡고 떴던 한 가닥도 안쪽에 잘 숨겨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을 연결해 놓고 끈이 꼬이지 않도록 손으로 잘 훑어서 반대쪽 부분에도 약 2cm 정도 밀어 넣고 근데 이때는 정면에서 가방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손잡이를 어느 정도 여유로 달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길이를 결정한 후에 반대쪽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가방도 과정이 제법 길고 많아서 여러분 따라하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드셨을 텐데 여기까지 따라하셨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안녕.